안녕하세요, 태가트입니다. 이번에는 야간 투시경의 핵심 부품인 영상 증폭관, 이미지 인텐서파이어라고 하는 이 영상 증폭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대부분 이해하기 힘든 용어들로 되어 있어 이를 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사용하는데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리와 구조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활용성 차이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이미지들로 설명된 자료가 많습니다만 간단히 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증폭관의 구조는 포토캐소드, MCP라고 하는 마이크로 채널 플레이트, 그리고 포스포 스크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워 서플라이는 포스포 스크린을 감싸는 형태로 되어 있고, 영상 증폭관의 단면도는 구글에 많이 있으니 관심 있으면 한 번씩 찾아보시고요. 그럼 구조는 이렇게 간단한데 작동 원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빛이 포토캐서드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때 빛이 전자로 변환돼서 방출됩니다.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에서 공급된 고전압으로 이 전자가 가속이 됩니다. 가속을 하며 MCP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 마이크로 채널 플레이트에서 포토캐서드를 통과한 전자가 증폭이 됩니다. 수천 수만 배로 증폭이 돼서 이 증폭된 전자들이 포스포 스크린에 도착을 하면 광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형광물질처럼 이게 발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발광된 영상을 저반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영상으로 변환이 되는,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야간 투시경은 주로 녹색이에요, 영상이. 그 이유는 이 포스포 스크린이 대체적으로 녹색을 띠는 형광물질이라서 그런 거고요. 최근에는 몇 년 됐지만 L3에서 화이트 포스포 스크린을 만들어서 영상이 하얗게 보이는, 정확하게는 약간 푸른색기가 도는 색감인데 그렇게 보이는 영상 증폭관이 발매가 되었어요. 이 화이트가 나온 이유는 사실 화이트 영상이 그린 영상보다 명암비가 더 좋기 때문에 사물 구별이 좀 더 쉽습니다. 그리고 녹색이 생각외로 눈에 피로도가 많기 때문에 이 화이트 포스포 스크린을 가지고 있는 영상 증폭관은 장시간 사용해도 사실 눈에 그렇게 큰 피로감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2세대와 3세대를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세대와 3세대는 기본적으로 구조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제품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사실 그 제일 앞쪽에 있는 포토캐소드의 재질입니다. 이 재질이 2세대하고 3세대하고 틀린데, 2세대는 지금 영상에 나와 있듯이 S25라고 하는 실리카 계열의 재질로 되어 있고요. 초기형 2세대는 이 재질이 S20 계열로 되어 있습니다. 3세대는 포토캐소드의 재질이 GaAs라고 하는 갈륨 아세나이드, 즉 갈륨 비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CP, 마이크로 채널 플레이트의 전면 쪽에 코팅막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포토캐소드를 통과한 전자가 MCP에서 증폭을 하면서 대부분 포스포 스크린으로 이동을 하지만 반대로 다시 포토캐소드 쪽으로 튕겨나가는 전자도 있습니다. 이 전자는 포토캐소드의 표면에 상처를 내게 되는데요. 그 상처가 많아지면 빛이 통과하는 구역이 줄어들게 돼서 분해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시경을 오래 쓰다 보면은 점점 밝기가 어두워지게 되는데, 이 제일 앞단에 있는 포토캐소드에 상처가 많이 생겨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3세대는 그 2세대보다 수명이 적어도 한 5배 정도 훨씬 더 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원을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재원표는 그 해리스라는 회사의 3세대 제품에 있는 재원표를 일부 발췌를 했습니다. 먼저 게이트 오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오토는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오토 게이트를 뜻합니다. 오토 게이트란 일종의 전자 셔터입니다. 밝은 빛에 순간적으로 영상 증폭관이 노출되면 이 전자 셔터가 아주 짧은 시간에 열고 닫히면서 깜빡깜빡깜빡 이런 식으로 빛의 양을 줄여주게 됩니다. 오토 게이트는 3세대는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게인 어저스터블 베리어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게인 컨트롤은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밝기 조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 증폭관 자체 밝기가 공장에서 출하될 때 어느 정도 밝기는 정해둔 상태로 나오게 되는데, 그 밝기를 인위적으로 어둡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죠. 영화를 보면 야간 투시경이 눈에 완전 밀착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눈 주변에 이렇게 그 녹색의 영상이 비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그럴 때 인위적으로 조금 빛을 더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레졸루션은 해상도죠. 일반적으로 3세대는 64 라인페어가 나오게 되고요. 시그널 투 노이즈는 SNR이라고 하는데, 신호대 잡음비라는 의미로 영상 증폭관을 빛이 완전히 없는 곳에서 보면, 옛날 그 텔레비전에서 TV 영상이 제대로 수신 안 됐을 때 화면에 지글지글하는 노이즈가 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피겨 오브 메리트라고 흔히 폰값이라고 하는데, 이 폰값은 위에서 설명한 해상도하고 그리고 신호대 잡음비를 곱한 값입니다. 이 값이 높으면 결론적으로 그 영상 증폭관의 분해능이 아주 높다는 걸 뜻합니다. 시험 삼아서 영상에 나와 있듯이 64 라인페어, SNR은 24 정도 비율로 계산을 해봤을 때 1536. 일반적으로 그 폰값은 3세대라고 하면은 3세대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영상 증폭관은 레졸루션은 일반적으로 64 라인페어, 그리고 그 SNR 값은 24, 그리고 폰 값은 계산하면은 약 1600 정도 이렇게 잡게 되고요. 해상도가 높거나 SNR비가 더 높은 경우에는 이 값을 계산을 하면 1800 근방, 그리고 2000 근방, 심지어 높은 건 2200 정도까지 나오는 게 있는데, 3세대는 대부분 이 폰값이 1600선입니다. 그리고 1800이 넘어가거나 2000 가까이 가는 제품들은 흔히 3.5세대라고 하는, 굳이 세대 구분을 하자면 3.5세대인데 사실 제조 공법이 똑같아요. 3세대를 만들다 보면 특별히 성능이 뛰어난 것들이 있어요. 그걸 골라내서 3.5세대라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미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ROC에 세대 구분이 나와 있지는 않고요. 이 폰값을 나타내는데 미군의 기본 폰값이 18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요 값이 높으면 실제로 그 야시경의 분해능을 구분하는 그 USAF-1951이라는 타깃이 있는데, 그 타겟을 좀 더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값이 되겠죠.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USAF-1951이라는 타겟입니다. 이거를 분해능 측정 장비에 야간 투시경을 올려서 확인을 하게 되면, 지금 영상에 표시되어 있다시피 그 가로로 군, 세로로 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화면까지 1군 2매, 1군 2매면 지금 영상에서 가운데에 있는 영상에 그 작은 패턴이 나와 있는데, 그 패턴에 0,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1이 1군이라는 뜻입니다. 그 1군에서 세로로 몇 번째까지 보이느냐, 뭐 1군 3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부분은 이제 그 조립 체계인 야간 투시경의 렌즈에 관한 재원표인데요. 야간 투시경 기본적으로 배율은 1배율입니다. 그리고 FOV, 필드 오브 뷰라고 하죠. 화각은 대부분 모든 야시경이 다 똑같아요. 40도 정도예요. 40도에서 뭐 약간의 오차가 있긴 하지만 그 테스트 항목에서는 항상 40도 기준으로 테스트를 하게 되어 있고, 실제 제품 보이는 제품도 측정을 하면 40도가 거의 맥시멈입니다. 뭐 플러스 2도 정도 더 나오는 거는 뭐 조립 과정에서 뭐 약간의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물 렌즈의 F 값은 1.2입니다. 상당히 밝죠. 왜냐면 빛을 최대한 이 렌즈가 밝을수록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영상 증폭관의 실제적인 성능을 렌즈를 잘못 만들면 제대로 다 보여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렌즈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반 렌즈의 그 초점거리는 안점거리라고 하는데요, 약 26mm 정도가 되고요. 이것도 대부분의 야간 투시형이 동일합니다. 디옵터는 일반적으로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6까지입니다. 지금 영상에 발췌된 자료에는 플러스 4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사람이 눈이 나빠지게 되면은 이 디옵터가 마이너스 값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플러스 2 정도까지가 일반적이고요. 플러스 4로 되어 있는 건 그렇게 흔한 제품은 아닙니다. 그리고 초점거리는 대물 렌즈에서부터의 초점거리를 나타내고, 대부분 이게 한 10인치 정도, 약 한 25cm 정도 되는 초점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장거리로는 무한대로 초점이 맞아 있는 상태고요. 이 무한이라는 것은 그 피놀 카메라가 아주 작은 구멍으로 보게 되면 초점이 근거리도 맞고 먼거리도 맞고, 사실 뭐 우리 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리만큼은 초점이 어느 정도 맞게 된다는 뭐 그런 뜻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비는 분해능 측정 장비인데, 이건 제가 이제 이전에 다른 회사에 있으면서 제작을 한 분해능 측정 장비인데, 여기에 그 USF 타겟을 두고 그 뒤편에 있는 디옵터 미터를 통해서 야간 투시경에 분해능 측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사진에 보시듯이 일직선으로만 측정하는 게 아니고 대물 렌즈 화각이 40도이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19도 그리고 반대편 방향으로 19도 각각 측정을 해서 정면으로 봤을 때와 19도씩 돌렸을 때의 그 분해능 그 타겟에 보이는 그 값을 계산을 해서 선형 왜곡이라는 값을 최종적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 선형 왜곡은 야시경 우리가 항상 이 영상의 가장 가운데 부분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외곽 부분도 봐야 되거든요. 근데 렌즈는 곡면으로 이루어져 있죠. 구의 일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센터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센터와 외곽 지역에 있는 부분하고 얼만큼 왜곡이 생기느냐를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이 왜곡이 생기면 그 수동으로 조정하는 야간 투시경의 초점이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사물 구분이 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런 값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장비인데, 사실 제가 이 부분은 그 앞서 제가 배율이란 부분에 대해서 모든 야간 투시경의 배율이 1배율이라고 했는데, 이 1배율이라는 전제가 정확하게 1배율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측정했던 경험으로는 우리 군이 사용하고 있는 야간 투시경의 배율은 이 배율이 약간 높아요. 그 높은 이유가 최종적으로 분해능 측정할 때 선형 왜곡 값이 정확하게 1배율을 대입하면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렌즈의 배율을 조금 더 높여서 그 계산식에 배율이 들어가거든요.
그 배율을 조금 더 높여서 이 선형 웨모 값을 통과하게 된 겁니다. 뭐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PBS 04K를 한쪽 눈에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약간 어른어른한 느낌이 들어요. 좌우 보는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간단하게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해리스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자료입니다. 해리스 내에 그 성능 측정 테스트 시험실에서 해리스 자사의 제품하고 그리고 타사의 제품을 이용해서 측정을 한 건데, 해리스 제품은 3세대고요. 그리고 지금 비교 제품으로 올라와 있는 거는 포트니스의 XT4하고 XR5 제품이 있는데, 이 두 제품을 공식적으로 측정한 값입니다. 자, 영상에서 왼쪽 편에 이제 새로 나와 있는 게 폰 값이고요. 폰 값이 해리스 제품은 이제 뭐 9800번대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니까 지금 값이 1600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가로로 가는 값이 사용 시간이에요. 200시간, 400시간, 600시간, 1600시간까지. 근데 해리스 제품은 보면 사용 시간이 가더라도 실제적으로 폰 값이 그렇게 하락하지 않습니다. 뭐 성능에 크게 영향이 없는 거죠. 그리고 포트니스 제품 같은 경우는 1400에서 시작을 해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래프를 보이는데, 뭐 조금 과장이 됐을 수도 있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앞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구조에서 MCP에 3세대는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토캐서드로 다시 돌아가는 전자가 없기 때문에 이만큼 수명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같은 시험에서 2세대, 3세대를 비교를 한 건데 가속도 시험을 한 거예요. 실제로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정을 해서 400시간을 가속도 시험을 한 겁니다. 즉 2년 동안 계속 작동을 시키면 시험 결과가 나오는데 2년이 걸리겠죠. 근데 이거를 가속 조건을 줘서 같은 데미지를 입었다는 전제하에 계산을 하면 한 400시간 동안 가속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왼쪽 편에 보이는 게 2세대고요. 오른쪽 편에 보이는 게 3세대입니다. 밝기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애초에 출발 전부터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가속을 하게 되면 밝기가 많이 어둡게 됩니다. 그래서 2세대는 처음 시작은 뭐 3세대랑 사실 육안으로 크게 구별을 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사용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밝기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왕이면 3세대를 사용하는 게 훨씬 좋겠죠. 그 수명이 한 5배 정도 되니까. 그렇다고 뭐 2세대가 그렇게 싸진 않아요. 사실 만드는 공정도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뭐 이왕이면 다용치마라고 3세대를 쓰는 게 뭐 당연한 거겠죠, 어떻게 보면. 이상으로 야간 투시경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영상 승폭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